수필. 브나켄 섬에서 만난 아궁. 유영자. 남편 친구인 공 선생님은 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북한을 제외하고 안 다닌 나라가 없을 정도다. 그가 친구들 모임에 나와 말했다. 세상엔 혼자 보기 아까운 비경들이 너무 많더라. 내가 여행 길잡이가 될 테니 더 늙기 전에 우리 함께 떠나보지 않을래? 공 선생님의 제안에 솔깃해진 친구들의 눈길이 그가 내민 여행 계획표에 쏠렸다. 인도네시아의 푸나켄 섬과 발리 섬에서의 여행 일정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경비도 여행사를 통한 단체 여행에 비해 놀랄 정도로 싸다. 그러나 잠시 후 당장이라도 여행을 떠날 것처럼 달려들었던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뒤로 빠지며 변명이 이어졌다. 손자 녀석 돌봐주느라 시간이 없네. 할멈은 맨날 아프다고만 하고. 마누라가 먼저 저 세상으로 가버렸으니 무슨 재미로 따라 붙겠나? 이별을 준비하는 부모님이 계시네. 근심 걱정 하나 없어 보이던 노인들 입에서 구구절절 안타까운 사정들이 쏟아졌다. 평균 70세가 넘는 노인들이다 보니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관절염, 한 가지 이상 병을 몸속에 품고 있다. 그래서 여행은 가슴 떨릴 때 떠나야지 다리가 떨리면 끝장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남편도 망설였다. 저 친구는 여행 전문가라 따라다니려면 고생 꽤나 할걸? 설마 사막을 걷거나 돌산을 넘자고 하겠수? 건강이 남아있을 때 따라 나섭시다.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여행을 갈 수 있겠수? 해서 뜻밖의 여행길이 열렸다. 우리 부부를 포함한 4쌍의 부부만 함께 하였다. 여행 첫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경유하여 마나도로 날아갔다. 그곳에서 항구로 이동, 이메일로 예약한 배 한 척과 뱃사공을 만났다. 까무잡잡하고 깡마른 뱃사공들은 말이 없고 행동이 빨랐다. 새벽 1시가 다 된 어두운 밤인데도 순식간에 짐을 배로 옮겨 실었다. 배가 작아서 부부끼리 마주보고 앉으니 꽉 찼다. 출발이라는 말이 떨어지자 요란스러운 모터 소리가 한밤에 고요를 깨며 깜깜한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 평온함이 무너진 건 그때부터였다. 배에는 놀랍게도 등불이 하나도 없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새까만 어둠뿐이다. 뱃사공들은 우리가 노인임을 감안하지 않고 전속력으로 질주했다. 마치 경찰에 쫓기는 마약 밀매 조직단의 배처럼 말이다. 공 선생님이 뱃사공 중 하나에게 얼른 손전등을 건넸다. 작은 불빛이지만 최소한 지나가는 배와 부딪힐 걱정은 덜었다. 하지만 구명조끼도 없는 무방비 상태라 배가 뒤집힌다면 그 자리에서 물에 빠져 죽을 게 분명했다. 모두들 손잡이를 옮겨잡았다. 공포에 질린 노인들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뱃사공들은 배가 파도를 타고 올라갔다 떨어질 때마다 놀이기구 타는 아이들만 마냥 으하하하 웃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으흐흐 신음소리를 나며 바들바들 떨었다. 50분 달려온 시간이 마치 5시간 같았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브나켄 섬의 호텔 직원 몇 명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다. 야자나 숲에 에워싸인 숙소로 향하는 길. 반딧불 하나가 마중을 나온 듯 앞장을 서 날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꿀잠을 잤다. 인도네시아는 약 18,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그중에
해양국립공원은 세계 3대 다이빙 성지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워서 바닷속에 들어가면 사방이 다이빙 포인트란다. 물속 시야가 맑아 수중 사진가들도 즐겨 찾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세계 열대 어종의 80%가 모여 사는 해상 천국으로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될 휴양지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오죽했으면 10년 전에 이곳에 여행 왔던 공선생이 그 아름다움을 잊지 못해 친구들을 이끌고 또 왔을까? 하루 이틀 머물기엔 너무나 아쉬운 것이라 우리는 5일 동안을 그곳에서 보내기로 했다. 사실 푸나킨 섬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었다. 오로지 다이빙과 스노클링을 즐기며 지친 심신을 힐링하는 일뿐이었다. 시장도 없고 가게도 없다. 사랑하는 남편과 좋은 친구들, 열대과일과 음식, 그리고 눈부신 자연이 전부인 곳.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였다. 첫 스노클링은 스톤피쉬와 거북이가 많이 살고 있다는 5포인트로와 7포인트에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수영이라고는 어릴 적 시냇가에서 물장구 쳐본 게 고작인 내가 바다는 너무 넓고 두려운 대상이었다. 배 난간을 붙들고 물속을 들락거렸지만 촌스럽게도 물범위가 나고 팔에 쥐까지 났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실패의 연속이었다. 어린아이들도 쉽게 한다는 스노클링이 왜 나는 안 되는지. 어쩔 수 없이 배 갑판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비타민 D가 필요한 내 몸을 위해 일광욕을 했다. 날씨는 정말이지 너무나 좋았다. 염분 섞인 바닷바람에 머리를 휘날리며 자연을 감상하다 보니 몸 구석구석이 건강으로 꽉꽉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무심코 우리 일행이 스노클링하고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그들 틈에 남편 모습이 안 보인다. 몸을 반쯤 일으키고 다시 살폈다. 분명 남편이 없다. 어디로 갔지?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혹시 상호한테? 상호가 출몰하는 지역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럼 내 남편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놀란 난 황급히 일광욕을 젓고 뱃머리에 서서 사방을 살폈다. 그때 일행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루에 떠내려가며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이 보였다. 남편이었다. 덜컹 소리를 내며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스노클링조차 실패한 내가 남편을 구하러 바다에 뛰어들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나는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르며 누군가의 도움을 찾았다. 마침 다이빙 코치인 아궁이 수면 위로 얼굴을 불쑥 내밀었다. 나는 아궁에게 헬프를 반복하며 남편을 가리켰다. 금세 내 뜻을 알아챈 그는 물개처럼 단숨에 헤엄쳐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남편의 구명조끼 자락을 끌고 나왔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치받친 감정이 절제되지 않아 나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아이를 다그치듯 점잖은 남편을 혼냈다. 무슨 일을 당하려고 노인네가 일행을 떠나 혼자 다녀요? 예쁜 물고기들을 따라가다 보니 조류가 흐르는 곳인 줄도 모르고 들어갔지 뭐야. 나이가 들면 넘치는 의욕과 달리 몸과 감각이 따라주질 않는다. 아궁이 아니었으면 짠물을 마시가며 고생깨네 했을 것이다. 마음이 안정되다 아궁에게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다.
거듭 감사하다는 내 말에 아궁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검게 탄 얼굴에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남편은 혼이 나고도 연산호와 앵무고기가 많이 살고 있다는 6포인트로 향한 일행을 뒤따랐다. 거금을 주고 새로 구입한 수중 카메라를 손목에 매달고서 말이다. 난 여전히 바다가 두려워 바라만 보았다. 40분 정도 지나자 기운이 빠진 일행들이 쉬기 위해 배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동화 속 세상을 다녀온 아이들처럼 열대어 이야기에 열을 올렸다. 마치 열사로 돌아간 아이들 같았다. 주름이 주글주글한 얼굴들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행복하고 달콤해 보였다. 그런데 남편 팔목에 매달려 있어야 할 카메라가 안 보인다. 여보, 카메라! 하고 묻자 그제야 팔목을 들어 올린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물속에 고개를 들이밀고 카메라를 찾았다. 하지만 떨어져 나가는 것조차 전혀 몰랐던 카메라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사막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었다. 카메라도 아깝지만 바닷속 동영상까지 들어있는 추억을 잃어버리게 된 남편은 아쉬워 어쩔 줄 몰라 했다. 에이 참, 그놈의 싸구려 줄이 카메라를 매다는 게 아닌데. 평소 진중하고 불평을 모르는 남편이 투덜거리며 짜증을 냈다. 흥에 기웠던 일행들은 모두 얼음이 되었다. 기분이 주저앉은 남편 곁을 피해 모두들 슬금슬금 구석자리로 옮겨 앉았다. 그때 다이빙을 마친 독일 청년 2명이 먼저 배 위로 올라오고 뒤이어 아궁이 올라왔다. 그런데 아궁이 손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카메라가 들려있는 게 아닌가? 그는 얼굴에 흘러내리는 물을 한 손으로 쓱 닦아내며 남편에게 다가와 카메라를 내밀었다. 이거 당신 카메라 맞죠? 바다 밑에 떨어져 있기에 건져왔어요. 세상에, 이걸 어떻게 찾았지? 남편뿐 아니라 우리 일행 전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감탄했다. 아궁 땡큐! 아궁 최고다! 아궁도 덩달아 기뻐하며 어디선가 튼튼한 녹것을 들고 와 카메라에 연결한 뒤 남편 팔목에 꽁꽁 묶어주며 말했다. 이젠 절대 안 떨어져 나갈 거예요. 아궁이 활짝 웃으며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난 아궁에게 감사와 진심을 전달하고 싶었다. 대가 없이 좋은 일을 한 사람일수록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무엇으로 보답하지? 남편이 팁으로 10불을 주자고 했다. 위험 속에서 구해주고 거금의 카메라까지 찾아준 대가가 고작 10불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무엇을 줘야 충분한 보답이 될까? 아! 그 옷! 문득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챙긴 여분의 수영복이 생각났다. 배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입고 있던 수영복이 찢어지면 갈아입으려고 준비했던 것이다. 남녀가 모두 입을 수 있는 오렌지식 반바지와 긴 소매의 상의가 한 세트로 올여름 유행하고 있는 디자인이었다. 그 뒷날 난 수영복과 10불을 들고 나갔다. 빨리 주고 싶은 마음에 다rum박질을 쳤다. 아궁은 오늘도 산소통을 배에 싣고 오리발을 챙기며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 아궁, 이리 와봐요. 선물이 있어요. 그에게 수영복이 든 꾸레미를 내밀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수영복을 꺼냈다. 아궁의 눈이 더 커지며 입이 쩍 벌어졌다.
이런 선물은 처음 받아보는 눈치였다. 자기가 베푼 친절은 이미 잊은 채 선물을 받은 고마움에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리고 배 안쪽에서 수영복을 당장 갈아입었다. 날씬한 몸에 딱 맞아 마치 수영복 모델처럼 멋졌다. 지켜보던 아궁 친구들이 부러운 눈으로 입을 벌리고 쳐다봤다. 아궁은 넘쳐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다. 엉덩이와 허벅지를 박자에 맞춰 두드리며 강남 스타일의 노래를 불렀다. 강나라 젊은이들도 산소통을 맨 채 함께 웃고 손뼉을 치며 맞장구를 쳤다. 행복한 기운이 주변으로 솔솔 접연되어 모든 사람의 얼굴이 기쁨으로 반짝거렸다. 작은 수영복 한 벌이 마치 한국을 가져다 준 것처럼 분화캔 섬을 환하게 밝혔다. 10불이 큰 기쁨이었다면 수영복의 등장은 깜짝 놀라움이었던 모양이다. 아궁의 선행이 아니었다면 여행 가방 속에 갇혀 되돌아갈 뻔한 수영복이 진정한 주인을 만나 세계적인 명소에서 빛을 발할 줄은 정말 몰랐다. 이후 아궁과 난 서로 감사하며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 아궁은 스노클링을 두려워하는 나를 전임 강사처럼 코치해 주었다. 바다 위에 간신히 떠있는 내 손을 잡고 끌고 다니며 산호밭, 대왕조개, 형형색색의 물고기, 불가사리를 만나도록 해주었다. 덕분에 하마터면 못 볼 뻔한 신비하고 아름다운 물속 세상을 샅샅이 둘러볼 수 있었다. 여행에서 돌아와 분화캔 섬을 떠올려 본다.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보다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궁의 환하게 웃는 얼굴이다. 늙음하게 만든 추억 한 페이지는 아름다운 사랑과의 인연이라는 소중한 기억으로 채워졌다.